안녕하십니까. 저는 2, 3학번 김태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재학생분들과 신입생분들이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참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런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사용할 인실과 세명학사와 청풍학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6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6인실 같은 경우에는 3인실과 3인실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에 거실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인실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장점으로는 거실에서 밥을 먹거나 친구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이 다른 학과 친구들과도 그 다음에 저희 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쓴다면 친구들과 함께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꼽자면 6인실 같은 경우에 6명의 친구들이 함께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과 욕실이 하나씩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런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시간표를 공유해서 언제 씻고 언제 욕실을 사용할 건지를 정한다면 크게 불편할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번에 6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학사의 경우 3명학사는 1인실과 2인실 그리고 4인실이 있습니다. 1인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침대와 책상, 그 다음에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인실 같은 경우에는 4인실보다는 좀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친구와 그냥 서로 마음 맞아서 같이 사용하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 친구와 함께 소통해서 한 명의 친구와만 잘 지내면은 그냥 그 공간에서 조용하고 자신의 공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인실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과 분리형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6인실처럼 따로 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벽이 가운데에 세워져 있어서 방이 있는 것과 크게 다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이 되게 넓고 근데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에도 4명이서 사용하는 것이 막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4인실 분리형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인실에는 분리형 말고도 개방형이 있습니다.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원룸에 침대와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6인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거실이 있다는 부분과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물품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짐들을 기숙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택배를 붙이거나 아니면 혼자서 다 모두 옮기는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이 옮겨주셔가지고 큰 캐리어나 아니면 이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사용하는 튼튼하고 큰 그런 쇼핑백을 활용해서 짐을 옮기곤 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갔을 때 다시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패브릭 상자나 아니면 택배 상자 같은 것들로 만약에 짐을 쌓아온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다시 접어서 뒀다가 다시 기숙사에서 짐을 뺄 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사일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을 기준으로 택배사에 가서 택배를 보내서 짐을 싸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짐을 싼다면 학사 1층에 택배가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방으로 옮긴 다음에 택배 상자는 꼭 버리지 말고 다 모아뒀다가 집으로 갈 때 다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차로 함께 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에도 캐리어보다는 이마트나 아니면 코스트코에서 사용하는 그런 튼튼한 쇼핑백을 이용해서 짐을 가져가 가는 것이 다시 짐을 다 뺀 후에도 접어서 서랍에 넣어둔 다음에 퇴사할 때 다시 짐을 싸는 게 저는 꿀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필수템과 꿀템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욕실템입니다. 욕실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이 샤워기 필터입니다.
저는 현재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샤워기 필터가 꼭 필요한 이유는 세명학사든 청풍학사든 아니면 남자 기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샤워기를 틀어서 물을 사용할 때는 보이지 않더라도 녹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샤워기 필터를 교체해 두셔야 하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구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멍이 뚫린 욕실 바구니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멍 뚫린 바구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욕실 선반에 제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인실이나 6인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다 올려둘 수 없기 때문에 목욕 바구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욕실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서 씻을 때 욕실 바구니 안에 당연히 물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으로 물을 가볍게 버리는 것이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바구니에 구멍이 없다면 샴푸랑 린스랑 그런 걸 다 빼놨다가 다시 물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샴푸 린스를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구멍이 뚫린 바구니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알려줬으면 좋겠었다 하는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발매트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씻고 맨날 발에 닦는 게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닦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냥 뒤꿈치로 걸어서 침실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발매트나 아니면 큰 수건을 욕실 바로 앞에 둔다면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명학사의 경우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꼭 슬리퍼를 2개를 구비하셔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침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생 환영회 때 침실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침실에는 매트리스밖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위에 깔 이불, 그 다음에 덮을 이불, 베갯니, 베개가 필요합니다. 꼭 이 4가지는 가지고 가셔야 하는 필수템들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들을 다 채웠는데도 뭔가 냉랭하고 외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서 이 친구한테 선물 받은 오둥이라는 인형을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애착 베개나 아니면 긴 베개가 있다면 가지고 가셔서 침실에서 같이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이용하실 때 혹시 잠기가 밝거나 밝을 때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은 귀마개나 안대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밖에서 친구가 떠드는 것 같길래 혹시 너 밖에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나 밖에 있는데 너 어떻게 알았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소음이 잘 들린다고 생각을 했고 밖에 있는 불빛이나 아니면 룸메이트가 불을 켰을 때 잠을 잘 못 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2가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잠기가 밝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2가지 없이도 1년 동안 잘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꼭꼭 챙겨가셔야 될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침실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옷장과 방 내부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옷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세명학사 기준 침대 밑과 옷장이 있습니다. 또는 옷장 하나 혹은 옷장 2개가 있는 학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명학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침대 밑과 그 다음에 옷장만으로는 저의 옷을 다 넣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옷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다층 옷걸이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디건이나 셔츠를 되게 많이 입는 편인데 가디건을 한꺼번에 4개나 5개 정도 넣어서 둘 수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한 번에 많은 옷들을 구겨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전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습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빨아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무 냄새가 잘 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을 때마다 뭔가 나무 냄새 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습기 제거제나 아니면 방향제를 옷장에 같이 넣어두신다면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옷을 다 입고 향수를 뿌림으로써 그런 향들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옷장에 옷을 보관하고 옷을 입었다면 빨래를 해야겠죠. 빨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주일에 자기가 입고 넣을 만한 정도의 빨래 바구니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기와는 다르게 세탁기의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돌릴 수 있는 소량을 담을 수 있는 세탁기의 양이기 때문에 큰 빨래 바구니보다는 작은 빨래 바구니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돌리려면 세제와 섬유유연제가 필요하겠죠. 섬유유연제와 세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큰 걸로 준비했다면 작게 소분할 수 있는 통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이시는 캡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캡슐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무겁게 들고 갈 필요도 없었고 세제랑 섬유유연제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냥 세탁물 다 넣고 이거 캡슐만 하나만 넣고 그다음 세탁기 돌리면 됐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캡슐을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학사 내부에 있는 건조기를 활용해서 세탁기를 돌리고 바로 그 다음에 건조기를 돌리고 옷을 개서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바로바로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왔었는데 혹시 건조기를 돌리는 것이 돈이 부담이 되거나 돌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미니 건조대를 하나 구비하셔서 거기에다 옷을 말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을 이용하면서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방 내부에서 사용할 때 이거 두 개만큼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화랑 담요입니다. 제가 실내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되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왠지 기숙사 땅바닥이 집과는 되게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맨발로 다니는 게 뭔가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푹신한 실내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푹신하고 귀여워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신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실내화 같은 거 하나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요를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책상이 창문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냉기가 되게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담요를 덮고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담요가 없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지를 하나 더 입거나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여름에는 담요를 개서 쿠션으로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담요를 펼쳐서 다리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책상을 이용할 때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된 물건들을 사용하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꼭 가져가야 하는 필수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멀티탭입니다. 기숙사 내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가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콘센트 2개로는 핸드폰을 충전하고 에어팟 충전하시면 노트북을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애플워치가 있는 분들 아니면 드라이어기, 고데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플러그의 수가 너무 적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티탭 2개짜리도 하나 사용하고 십자 모양 플러그도 하나 가져가서 그 멀티탭으로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납함입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직접 보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수납함이 필요한 이유는 수납 공간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지만 넓은 공간으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짐을 정리하실 때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수납함을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여기에 무엇을 담을지 생각을 하면서 직접 가서 결제하시고 보면서 수납함 어떤 거 쓸지 여러 개 구매하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유기입니다. 복도에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함으로 조금 느린 편이 있었고, 데이터가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할 때 공유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유기와 멀티탭, 그 다음에 수납함,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만의 제품을 좀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스탠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자고 있을 때 제가 공부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저녁 식사를 잘 못했는데 룸메가 먼저 자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스탠드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후레쉬 키워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작은 거 하나 들고 가시던가 아니면 옆에 보이시는 전구들도 되게 귀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구 2개를 들고 갔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됐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빛을 비출 수 있는 것들 하나씩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통도 사용하긴 했는데 책상 위에 동그란 연필꽂이? 그런 것들 하나 다이소에서 사서 저렴하게 구비해 두었었는데, 그런 것도 카인이나 가위 그런 거 바로바로 쓸 수도 있었고 공부할 때도 살짝 공부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나씩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접시나 아니면 뭐 보울 같은 거나 아니면 일회용 말고 그냥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저 세트, 그거 하나씩 들고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시리얼을 되게 많이 먹어서 시리얼이랑 보울을 같이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시리얼이랑 보울 들고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먹을 때도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이 되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숟가락은 잘 없어서 그런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수저도 하나씩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3학번 구예림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명학사 2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초 화장품과 화장품, 비상약품, 헤어용품, 청소용품 이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초 화장품과 화장품 파트입니다. 기초 화장품과 화장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제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용품과 스킨케어 용품이 있습니다. 화장품에는 색조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제가 이번 필수템 소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상약품 파트입니다. 제가 정말 심한 감기에 걸렸었는데 학교와 약국과의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 보건소가 있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주말이라 열지 못했어서 크게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구급약통 상자를 구비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감기약, 소화제, 그리고 소독약, 밴드 연고, 해열제 등을 구비해 놓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기본적인 비상약품들은 구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파트는 바로 헤어용품입니다. 이 파트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드라이기와 어피어런스 용품입니다. 우선 저는 머리가 많이 길고 많이 상해서 머리를 말리려면 15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쪽 이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머리를 말려 시간도 절약하고 손목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기는 앞에 헤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가 긴 여성분들이나 혹은 헤어 드라이기를 흔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피어런스 용품입니다. 저희 학과가 항공서비스 학과인 만큼 어피 용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헤어스프레이, 헤어빗, 꼬리빗, 헤어망, U자핀, 고정핀, 실핀, 고무줄 이렇게 사용하고 저는 추가로
헤어 마스카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 마스카라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잔머리가 너무 많아서 어필을 하게 되면 다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광고로 보게 됐는데 바로 이 어네이즈 헤어 마스카라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더욱더 깔끔하게 어필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잔머리가 많으신 여성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파트는 바로 청소용품입니다. 학교 기숙사 위치상 벌레가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살충제는 꼭 구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기숙사 입사하신 후에 방충망들을 다 열어보시고 뚫린 부분이 있다면 방충망 스티커로 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 모기들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살충제와 방충망 스티커는 꼭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돌돌이입니다. 저처럼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떨어지실 텐데 그럴 때마다 간단하게 돌돌이로 쓱 밀어주시면 청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쓰레기통이 화장실에 하나, 방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쓰레기통을 비울 때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비우기 위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미리 끼워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쉽고 간편하게 쓰레기통을 비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은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명대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방청소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미리 룸메이트들과 상의하여 청소용품을 구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기숙사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입사 전에 반드시 흉부검사 소견서 한 장과 증명사진 한 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오시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에 제한이 있거나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셔서 꼭 미리 가방에 구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입사 시에 1층에서 수레를 빌려주긴 하지만 수레 대여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레를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10시 이후가 되면 수레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레 끄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입사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반입 불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시면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그것을 참고하여 짐 싸실 때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미니가 뭘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도미니는 냉장고, 청소기, 전신 거울을 대여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그리고 사용 방법은 똑같이 영상 하단 자세히 보기에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그것을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숙사 1층에서 청소기를 대여해주기 때문에 굳이 청소기는 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영상 하단에 저희가 기숙사 필수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 파일을 이용하여 짐을 싸실 때 더욱 쉽고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세명대학교에서 만나요.